심리학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이곳은 마음의 부실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부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해부할 아나운서 전준호입니다. 지난주에는 과기대 축제로 학교가 떠들썩했죠. 푸드트럭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공연도 보면서 축제 잘 즐기셨나요? 사실 저는 축제를 즐길 새도 없이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엄마 얼굴이나 보고 싶다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선 대문자 T 성격이시라 제가 아무리 징징대고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이 한마디로 제 얘기를 툭 잘라버리시는 편인데요. 그래도 저는 걱정 섞인 잔소리 폭탄을 들어도 힘든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게 돼요. 왜일까요?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어김없이 엄마를 떠올립니다. 마치 그 존재 하나만으로 모든 게 괜찮아질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마음의 부실에서는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하러 가봅시다. 데미안을 해부했던 지난주 방송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방송 마지막에 다음 주 마음의 부실 7화는 영화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라고 말했었는데요. 오늘 해부해볼 작품은 바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방송에는 제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봉준호 감독의 작품 중에 정말 좋은 영화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 부동의 최애는 단연 마더거든요. 마더는 2009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살인의 추억, 괴물 등 그의 전작들과 비교하면 조금 더 비대중적이고 예술성이 짙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죠. 이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 장르를 넘어 모성이라는 본능적인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배우의 연기부터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까지 무엇 하나 인상적이지 않은 게 없는데요. 이제 칭찬은 그만하고 한번 본격적인 줄거리를 해보여 볼게요. 마더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는 마더를 비추고 있는데요. 그녀는 한약 제조뿐 아니라 불법 침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성인이 훌쩍 지났지만 조금 어리숙한 아들 도준이 있습니다. 마더는 그런 도준을 아끼고 보호하며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여고생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준은 졸지에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는데요. 경찰은 이미 도준을 범인으로 단정지은 듯한 태도를 보였죠. 도준은 마더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녀는 도준에게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는데요. 그리고 마더는 도준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도준은 사건을 떠올리려고 애쓰던 중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5살 무렵 마더는 바카스의 농약을 타서 도준에게 먹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마더는 도준의 허벅지 안쪽 아픈 기억을 잊게 해주는 혀를 침으로 찔러 그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한편 마더는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집요하게 사건을 추적하는데요. 낯선 이의 집을 찾아가고 심지어 희생자 여고생의 장례식장에까지 찾아가 아들의 무고를 외치기도 하죠. 하지만 그녀의 추적은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사실
그날 사건의 진범은 도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을 목격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고물상 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자 관계일 줄 몰랐던 노인은 마더에게 자신이 본 장면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진술하겠다며 전화기를 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 마더는 우발적으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인 마더는 "나 어떡해 엄마" 라고 울부짖으며 사건을 수습합니다. 결국 고물상 노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산속으로 도주하죠. 유일한 목격자가 사라지면서 사건은 도준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이웃 마을의 지적장애인 종팔이 새롭게 범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하지만 종팔에겐 도준처럼 그를 지켜줄 마더가 없었습니다. 결국 종팔은 도준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죠. 어느 날 마더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직전 도준은 버스터미널에서 마더에게 침통을 건네주는데요. 그 침통은 다름 아닌 도준이 고물상 노인의 살해 현장에서 발견했던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도준은 그 침통을 다시 마더에게 돌려주며 사건을 은폐할지 털어놓을지를 그녀에게 맡기는데요. 마더는 침을 꺼내 허벅지 안쪽 아픈 기억을 잊게 해주는 혈 자리에 찔러넣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관광버스 안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춤을 추는 마더의 모습을 비추며 끝이 납니다. 얽히고 설킨 모자의 관계성을 다룬 영화 마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해부는 아직 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심리 해부를 시작해볼까요?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왔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마더는 침을 놓으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암시를 남깁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했던 행동은 결국 기억이라는 양면적인 개념을 상징하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줄거리 설명할 때 도준의 엄마를 계속 마더라고 부른 거 눈치채셨나요? 사실 김혜자 배우님이 연기한 이 엄마는 극중 이름이 명확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배우용 대본에는 혜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스태프용 대본에는 그녀를 마더라고 표기했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는 왜 엄마, 어머니 같은 익숙하고 따뜻한 표현 대신 영어 단어 마더를 사용한 걸까요? 혹시 모성이라는 본능의 이면, 그 낯선 얼굴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마음 해부실에서 해부해볼 심리학 키워드는 바로 모성입니다. 마더의 가장 강력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영화 속 모성은 따뜻하고 헌신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폭력성과 광기까지 품은 본능적인 모습이죠. 마더는 아들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증거를 없앴는데요. 이건 단순한 희생이나 헌신을 넘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아들에게서 찾는 병적인 집착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정말 좋은 엄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점차 세상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더의 엄마는 그 반대인데요. 도준을 통해 자신을 존재시키고 그를 세상과 연결하기보다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가두려 하죠. 어쩌면 그녀는 농약을 먹이고 침을 놓았던 과거의 죄책감을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모성으로 덮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몸만 자란 어린아이 같은 도준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역시 아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려는 왜곡된 방식이었을지도 모르죠. 마더의 모자 관계를 해부하는 또 하나의 심리학적 시선, 바로 애착 이론입니다. 애착 이론은 영국의 전신분석가 존 볼비가 처음 제안했는데요. 어린 시절 엄마와 형성한 관계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까지 대인관계, 감정 조절 방식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죠. 영화 속 도준의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애착이론에서는 사람의 애착 유형을 4가지로 나눕니다. 안정형, 불안 몰입형, 거부 회피형, 공포 회피형입니다. 안정형을 제외한 3가지는 불안정 애착 유형에 속하죠. 영화 마더 속 모자 관계는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할까요? 우선 마더는 불안, 몰입형에 해당하는데요. 그녀는 아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아들을 통해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죠. 반면 도주는 공포 회피형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에게 엄마는 사랑과 공포가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존재였는데요. 그래서 엄마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관계라기보다 오히려 서로를 고립시키고 숨막히게 만드는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해부했던 오늘 마음 해부실 어떠셨나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하구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마더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듣고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떠나버린 걸 난 지금 후회하네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 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수한, 진행의 전준호였습니다.